대구공항 이전 후보지가 용역별과 경북 군위와 의성, 성주, 고령, 대구 달성군 5곳으로 압축됐습니다. 대구 이현동의 농산물 비축기지가 노후화된 서대구 산업단지 활성화구역으로 고시돼 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교원 평가에서 상당수 학교가 원칙과 달리 학부모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캐릭터의 엄마 까투리가 콘텐츠 산업화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겨울비치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의 가시거리 200m, 안동 100m, 그밖에 상주와 문경도 200m 안팎으로 맑은 날에 비해 시야가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안개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모레까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 밤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주말 내내 다소 춥겠고요.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 군위와 의성, 성주, 고령 그리고 대구 달성군 5곳이 최적지로 압축됐는데 국방부는 해당 시군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예비 이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16일 끝낸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K2와 대구공항이 함께 옮겨갈 최적지로 경북 군위와 의성, 성주, 고령, 대구 달성군 5곳으로 사실상 압축됐습니다. 이들 해당 시군에는 국방부가 협의를 위해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발표된 예비 이전 후보지 20곳에서 5곳으로 추려졌는데 해당 시군 경계에 후보지가 걸쳐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의 선호도가 높았고 후보지도 4곳으로 가장 많았던 영천은 소음 피해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빠졌습니다. 특히 대구 달성군과 성주, 고령군이 후보군에 오른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역 주민들 여론은 그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 잘 없고요. 국방부는 5곳의 해당 시군과 협의 과정을 거쳐 복수의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협의를 하려고 일정을 전화를 해서 잡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나온 겁니다, 지금. 하지만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해당 지자체가 공항 유치에 반대를 한다면 예비 이전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 국방부의 용역 결과에 따라 사실상 5곳이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로 압축된 만큼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행보와 이에 따른 유치전도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렇게 대구공항이 옮겨갈 후보지가 5곳으로 좁혀졌는데 이번 용역 결과에서 추려진 후보지 5개 지자체의 장단점을 계속해서 권현수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대구시가 가장 원하는 대구 통합공항 이전지는 편의성과 항공 수요를 갖춘 곳입니다. 대구공항 이용객의 대부분이 이제 대구 시민이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죠. 대구시청 반경으로 50km 이내에 국방부는 군사 작전 능력과 개발 비용을 후보지의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고 경상북도와 해당 시군은 경제적 발전과 소음 피해 정도 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된 5곳은 이 같은 기준으로 볼 때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성군과 군위군은 민간 단체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치 의지가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 공항을 지을 만한 넓은 땅과 상대적으로 싼 땅값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새 공항이 의성으로 치우칠 경우 대구에서 멀게 느껴진다는 심리적인 거리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그 대구시장이 말씀하신 그 공항철도라든지 그 터미널 관계 해결되면은 접근성 월등히 해결될 거라고 대구 시민들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공항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성주군과 고령군은 접근성이 좋고 낙동 강변을 끼고 있어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주와 고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특히 성주는 사드 배치로 정부와 갈등이 컸던 만큼 주민 동의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후보지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대구 달성구는 소음 문제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접근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과 주민들의 유치 의사, 또 군 작전 능력 충족 등이 대구공항 이전 장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달성공원이 조류 전시장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달성공원은 지난달부터 동물 관련 차량을 통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왔지만 최근 AI가 대구 인근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조류 전시장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달성공원에서는 58종의 조류 33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AI 관련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대구 이연동에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가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공단이죠. 서대구 산업단지 활성화 구역으로 고시됐습니다. 그동안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서대구 산업단지의 재생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5년에 조성된 서대구 산업단지 2,100여 개 업체에서 14,0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구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4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됐고 환경오염 문제로 눈총도 받아왔습니다.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섬유가 많고 기계금속, 뿌리산업 분야 이런 분야가 주종이고 보시다시피 환경오염 문제로 주변에 민원도 좀 있고. 서대구 산단은 지난 2009년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우선 사업지구에 선정됐지만 민간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뚜렷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대구 산업단지 내 14,000제곱미터의 농산물 비축기지가 전국 최초로 지식기반형 복합용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대구시와 한국토지공사 등이 공동 출자해 이곳에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상업 판매 시설에 민간 자본도 유치할 수 있어 재생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도 잇따라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서대구 KTX 역사가 2019년경에 이제 건립이 되면 그 서대구 KTX하고 서대구 산업단지가 재생 사업하고 맞물리면 이 서구 지역의 개발이 더욱더 이제 활발히 될 것으로 우리 기대하고 있고요. 대구시는 오는 2024년까지 서대구 산업단지 전체 기반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를 제한해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교원 평가제는 학생과 학부모 또 동료 교사가 교사를 평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평가 결과가 낮으면 특별 연수까지 받게 되는데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학교에서 원칙과는 달리 학부모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평가는 학교 밖에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됩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지지만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육적 방식이 동원됩니다. 담임선생님이 학생한테 그 명단을 이렇게 붙여놓고 한 사람들 동그라미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원평가 참여 확인 사진까지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가 컴퓨터 앞에서 교원평가제에 참여하는 모습과 평가 완료 화면을 촬영해 보내기도 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참가하게 되면 평가 완료됐습니다 하고 마지막 그 장면이 뜨거든요.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거기 이제 해당되는 상점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원 평가는 평가가 낮은 교사를 특별 연수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평가에도 포함돼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짓 정보로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에도 이 같은 불만과 지적이 적잖게 접수됐지만 조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뭐 하면 안 되는데 전화가 막 걸려와요. 선생님들도 오고 학부모님도 오고.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를 찾아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교원평가제지만 운영부터 비교육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명철입니다. 대구를 찾은 중화권 관광객이 올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말 기준 대구를 찾은 중화권 관광객이 28만 6천여 명이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어 연말까지 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관광 수익도 지난해보다 188억 원이 늘어 57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올해 사드 배치 등 중국 관광 악재가 터졌지만 중국 전세기 취향이 지난해보다 130% 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초 본사 경주 시대를 맞아 연관기업 100개 일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지금까지 31개 업체를 유치했는데요. 대부분이 직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여서 한수원과 경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본사 경주시대를 연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관기업 100개를 3년 이내에 경주로 데려오겠다고 공언해왔고 경주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한수원 시대가 우리 경주에서 열리겠다고 생각되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한수원 연관기업들이 경주에 많이 내려와서 경주 경제가 활성화되고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 한수원은 약속대로 31개 협력기업을 경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나 출장소 형태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미미한 실적입니다.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업체가 22개로 전체의 71%나 차지하고 있고 이전한 31개 협력사의 직원 수를 모두 합쳐도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 협력사 명단에는 본사 사옥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나 커피숍까지 포함돼 있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산업을 이끌 우량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원이 그동안에 공약했던 기업 본사 100개를 갖고 온다. 이것은 빌공약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안목 가지고 기업과 관련되는 지역 경제를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경주의 기업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부족해 협력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내실 있는 기업 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위주로 기업 이전이 이뤄진 상황태입니다. 향후 원자력 매출 비중이 높고 업무 연관성이 큰 협력사 및 관련 협력업체 동반 이전을 집중 유도하겠습니다. 경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행정 지원과 함께 주택과 교육 등 생활 여건 조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방패장을 경주에 유치한 대가로 한수원 본사 경주시대가 열린 만큼 우수한 협력사를 더 많이 이전시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캐릭터 산업은 경제, 문화적 효과가 웬만한 제조업을 능가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대표적 캐릭터인 엄마 까투리가 콘텐츠 산업화에 길을 열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어린이 캐릭터 뽀로로의 경제 문화적 효과는 수조 원으로 대기업 제조업체를 능가하고 고용 효과도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헬로키티나 미니언즈 등 어린이 캐릭터 산업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캐릭터인 엄마 까투리가 다양한 라이선싱 계약을 추진하면서 지역 콘텐츠 산업화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지역의 아동 문학가 보건정생 선생의 동화 엄마 까투리를 원작으로 한 이 캐릭터는 먼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방영됐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이어 지난달부터는 이렇게 인형으로 제작돼 정식으로 판매되고
퍼즐이나 스티커 북으로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 식기류나 왕구류뿐만 아니라 화장품으로도 라이선싱 계약이 추진되고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엄마 까투리 관련 사업 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콘텐츠 기업이 엄마 까투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의 왕구와 영상물 제작 업체가 엄마 까투리에 대한 투자 의향을 제안하고 있어 세계적 캐릭터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캐릭터 대상은 어린이와 문화산업을 넘어서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연결되는 등 미래의 먹거리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캐릭터가 세계의 캐릭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그로컬 콘텐츠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그저께 기준 38억 7천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는 53도를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랑의 온도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나눔 캠페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72억 3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은 40억 2천여만 원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접수된 대구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241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38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4차 접수 기간이었던 올해 4월부터 접수된 피해 신고가 175건으로 지난 5년간의 피해 접수의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01명, 사망자는 52명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피해가 많았는데 역시 올해 접수된 피해가 80%를 넘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최은정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재구 대구시의원에 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키고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재구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자신의 차명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해 새마을금고 전무이사인 문모 씨에게 전달하고 문 씨 부부와 문 씨의 금고 직원 등 10명의 명의로 김희국 전 국회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기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오늘 오전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에서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달빛동맹 공동협력 27개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3개 과제를 새롭게 심의하는 한편 향후 공동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뒤 근대골목과 김광석 거리를 탐방하며 동서 화합을 다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작은 도서관을 마을 공동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11개 사업을 실시한 가운데 내년에도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힘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내년에 국립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나이에 맞는 책을 나눠주는 책꾸러미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정보 지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로당과 시장, 지역 아동센터 등지에도 책을 배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기부받은 지원금으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160가구를 수리해줬습니다. 대구시가 2012년부터 하고 있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기업과 기관,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노후주택을 수리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3억 2천만 원으로 160여 가구를 고쳤습니다. 대구시는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가겠다면서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의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운영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를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염경호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57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10명을 상대로 투자금 120만 원 기준으로 공휴일을 빼고 하루 17,000여 원씩 8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약 2억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 1001 안경원 옥산점에서 25,500원, 경산 쭈나라 꾸미에서 5만 원, 경산 윤종수 넥과 10만 원, 경산 신동아 반점 만원, 경산 진우복권 명당에서 3만 원, 경산 생생약국 3만 원, 경산 대백마트 옥곡점에서 3만 원, 경산 서부일동 33통 주민들이 18만 2천 원, 경산 중방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 회원들이 28만 5천 원, 대구시 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에서 30만 원, 경산시 황태석 치과의원 그리고 경산 중방 이편한 세상 2단지 경로당 회원들께서도 10만 원을 각각 보내오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에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mm가량 예상되고요. 특히 오늘 밤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대구의 가시거리가 200m, 안동 100m 등 많은 지역으로 안개 주의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구가 4도, 영천, 청도 3도로 오늘 아침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낮 기온은 12도 안팎 예상됩니다. 구미의 현재 기온 4도, 낮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기온 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요. 영주와 봉화는 영하 1, 2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낮 기온은 10도를 밑돌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7도, 낮 기온 1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주말 내내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